자, 실력 점검 단원 체크 봅시다. 자, 1번.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영양소는 일단은 칼로리를 갖고 있는 3대 주 영양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하고 리을 3번.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표는 어떤 음식물을 4개의 시험관에 나누어 놓고 영양소 검출 실험을 했어요. 그렇지만 녹말 반응했더니만 옅은 갈색이 나와서 그럼 얘는 있다 없다? 녹말? 없어. 청람색이 나와야 녹말이 있는 거니까. 베네디트 용액 넣고 가열했더니만 파란색. 그러면 얘 뭐도 없어요? 포도당이나 엿당도 없어요. 뷰렛 반응했어. 그러면은 단백질 있는 거고 수단쓰리 반응도 했어. 그럼 지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백질이랑 지방이 요 안에 들어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사람의 소화계를 나타냈어요. 자, A가 간이고 B가 셀개고 C는 위고 D는 이자고 E는 작은 창자죠. A는 지방 분해를 하는 소화 효소가 아니라 지방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소화액을 만듭니다. 쓸개즙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쓸개즙은 누차 얘기하지만 뭐는 아니다? 소화 효소는 아니다. 그 다음에 B는 지방의 소화를 돕는 쓸개즙을 만들어내는 거는 간이에요. C는 녹말의 소화가 아니라 단백질의 최초 소화가 일어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자에서는 3대 영양소의 소화 효소를 모두 분비하죠. 그래서 세 개가 이자액 안에 들어있는 3대 영양소를 분해하는 아밀레이스랑 트립신이랑 그 다음에는 라이페이스가 다 들어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소화 효소에 해당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단백질, 지방, 녹말의 소화 과정을 나타냈대요. 자, 보면은 간은 입에서 한 번, 그 다음에는 작은 창자에서 한 번 일어나는 간은 뭐예요? 녹말. 얘는 위에서 한 번, 작은 창자에서 2번 일어나는 단백질, 나머지가 지방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녹말, 단백질, 지방. 1번. 자, A부터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침 속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스다. 네, 맞죠.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녹말이 엿당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B는 위액에 들어있는 뭐예요? 펩신이에요. 펩신은 단백질을 조금 더 작은 단백질로 쪼개요. 선생님이 뭘로 쪼갠다고 그랬어?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는 걸로 쪼개줍니다. 그 다음에 C는 강한 산성일 때 활발하게 작용을 하는 거는 펩신이에요. 펩신만. 여기서 C는 뭐에 해당이 돼요? 아밀레이스라서 아밀레이스는 보통 중성 조건이에요. D는 간에서 만들어진다. D 뭐예요? 라이페이스는 이자액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모두 소화 효소다. 예, 맞죠. 1하고 5 맞아요. 자, 다음 6번. 그림은 작은 창자의 융터를 나타냈대요. 지금 보면은 A가 모세혈관이고, 네. 자, B 같은 경우에는 암죽관에 해당이 되는데, 보면은 A는 암죽관이 아니고,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료는 수용성 영양소니까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됩니다. A와 B로 흡수된 영양소는 모두 심장으로 이동을 해서 심장에서 만나요.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맞겠죠. 여기 좌쇄고라 정맥이라는 데서 지용성 영양소, 수용성 영양소가 모두 만납니다. 그 다음에 7번. 그림은 사람의 심장의 구조를 나타냈대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A는 여기가 우심방이죠. 우심방은 폐로부터 혈액이 들러오는 곳은 어디예요? C요, C. 좌심방이에요. B는 여기 우심실에 해당이 되니까 우심실은 폐로 나가는 혈액이 들어있는 거니까 틀렸고 C와 D,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의 판막은
혈액이 C에서 D로만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는 폐를 돌아온 좌심방, 폐를 돌아온 폐정맥이 연결되는 곳이죠. 네, 여기 좌심실의 벽이 가장 두껍고 탄력성이 강해요. 왜? 온몸으로 혈액을 밖으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두껍다. 혈압이 가장 높다. 그 다음에 8번. 그림은 사람의 혈관 구조를 나타냈대요. 자, A는 동맥이니까 혈관벽이 두껍고 혈압이 높죠. C는 혈관이 좁아서 혈압이 가장 낮은 거는 누구예요? 정맥이에요. 자, 그 다음에 C는 판막이 있어서 혈액이 흐르는 속도가 가장 빠른 거는 말도 안 되지. 가장 빠른 거는 동맥이 가장 빠르고 A, B, C 방향으로 가게 되고 혈압은 A, B, C 순위죠. 선생님이 심장에서 멀리 있는 혈관일수록 혈압이 낮다라고 했기 때문에 맞는 거는 1번만 맞죠. 자, 그 다음에 9번. 그림은 혈액순환 경로를 나타냈는데 허파순환의 경로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여기 우심실부터 시작을 해요. 따라서 C, 그 다음에는 가, 나, 비 이렇게 들어가야죠. C, 가, 모세혈관, 나, 비 3번이죠. 자, 그 다음에 10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서 가는 뭐예요? 폐동맥이 맞고 그 다음에 나는 폐정맥이 맞죠. 그 다음에 가는 정맥혈이 흐르고 여기서 다는 뭐냐? 대정맥이죠. 그래서 심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선생님이 쭉 반 쪼갰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왼쪽은 모두 다 정맥혈, 오른쪽은 모두 다 동맥혈이 흐르기 때문에 맞아요. 네. A와 B에는 산소가 적은 혈액, A는 정맥혈이고 B는 동맥혈이니까 말이 안 되고, C와 가 사이에는 판막이 있다. C와 가 사이에는 심실과 동맥 사이에는 뭐가 존재합니까? 판막이 존재를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심실하고 동맥 사이니까 우심실 폐동맥 사이에도 있고 좌심실 대동맥 사이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이 맞습니다. 4번. 자, 그 다음에 11번 보자. 그림은 사람의 호흡계를 나타냈는데 B는 숨관이고 C가 숨관 가지고 D는 폐 맞죠? F가 가로막이고 그 다음에 E가 갈비뼈죠. 그 다음에 12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기가 숨관이나 숨관 가지를 지날 때 먼지나 세균 등이 걸러집니다. 맞아요. 숨을 들이쉬면은 A, B, C, D 소고 헛박과리로 이동을 한다. 맞죠? 그 다음에 갈비뼈와 가로막이 움직임에 따라서 폐의 크기가 변하는 것도 맞고, 간은 지금 폐포를 돌아서 나오는 혈액이니까 폐정맥하고 연결이 되는 거 맞고, 그 다음에는 폐동맥은 어떻게 돼요? 이름만 동맥이지 실제로는 뭐가 흐른다? 정맥혈이 흐르고 폐정맥에는 동맥혈이 흐르니까 나는 가보다 산소가 많은 혈액이 흐른다는 틀렸지. 그래서 5번이 틀렸죠. 자, 다음 13번 보자. 그림은 호흡 운동의 모형을 나타냈는데 고무막을 아래로 잡아당길 때의 상태를 사람의 호흡 운동이랑 비교해 보면은 이거는 들숨 상태란 말이에요. 자, 들숨 상태는 갈비뼈는 올라가고 가로막은 내려가고, 그래서 흉곽 압력은 감소해서 외부에서 폐로 공기가 들어오는 상태가 돼야 되니까 1번이 맞겠죠. 그 다음에 14번. 그림은 사람의 호흡기관인데 가가 내려가고 갈비뼈가 내려가고 가로막이 올라오는 상황이면은 언제예요? 날숨 상황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폐의 부피 작아지고 흉곽 부피 작아지고 압력은 커지고 폐에서 나가죠. 따라서 숨을 내쉴 때의 상황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날숨이라 5번이 맞겠죠. 그 다음에 15번은 그림은 허파과리에서 기체 교환을 나타냈대요. 자, 보면은
자, 모세혈관에서 허파과리 쪽으로 이동하는 기체는 이산화탄소고, 그 다음에는 폐포에서 이산화탄소, 모세혈관 쪽으로 가는 거는 산소죠. 따라서 A의 농도는 모세혈관보다 허파과리가 낮지, A는 날숨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가죠. B는 세포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하고, 농도 차이에 의한 삼투가 아니라 확산이에요, 확산. 예. 이 과정에서 에너지는 소비가 되지 않습니다. 농도 차이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16번. 노폐물의 생성과 배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암모니아는 간에서 요소로 바뀌고 물은 오줌의 형태와 날숨에 포함된 수증기의 형태로 배설이 돼요. 그래서 틀렸고, 이산화탄소는 날숨으로 나가고, 탄수화물이 분해될 때 질소 포함 안 되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공통적으로 분해되면은 이산화탄소랑 물이 만들어지는 게 맞죠. 자, 그 다음에 17번은 오른쪽 그림은 사람의 배설계를 나타냈는데, 자, A는 콩팥이에요. 그래서 틀렸고, B는 오줌관으로 A에서 만들어진 오줌이 어디까지 갑니까? 방광까지 이동을 하는 오줌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2번이 맞죠. 자, 그 다음에 18번은 그림은 콩팥의 일부분을 나타냈는데, 자, 보면은 A하고 B하고 C까지 다 합쳐줘야죠. 토리, 보먼주머니, 세뇨관까지 합쳐줘야 얘가 네프론이에요. 틀렸고, 여과된 포도당은 세뇨관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100% 재흡수가 되죠. 건강한 사람은 단백질은 토리에서 보먼주머니 쪽으로 여과가 안 되고, 요소의 농도가 가장 낮은 혈액이 흐르는 곳은 콩팥 정맥이 맞아요. 콩팥 동맥에 있던 요소를 오줌을 통해서 내보내고, 콩팥 정맥에서는 상대적으로 요소의 농도가 낮은 혈액이 흐릅니다. 자, 졸지마. 19번. 그림은 오줌이 생성되는 과정이에요. 간은 여과, 이동물질, 요소, 포도당. 맞죠? 그죠? 나는 제흡수고, 단백질이 아니고, 나 이거 적혈구도 아니고, 분비는 아니죠. 맞는 건 1번이죠. 자,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기염류는 여과됩니다. A에서 B로. 요소의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은 오줌으로 나가는 E에 해당이 되겠죠. 건강한 사람의 경우 오줌 속에는 포도당하고 아미노산이 100% 재흡수가 되기 때문에 전혀 포함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21번. 그림은 기관계의 작용을 나타냈는데, 일단 간은 뭐에 해당이 됩니까? 소화계죠. 여기가 소화계고,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가 중심이 되는 순환계, 여기가 호흡계, 라는 배설계, 이렇게 될 텐데, 가에서 흡수한 영양소는 다를 통해 운반이 되고, 나는 기체 교환을 담당을 하고, 다는 주로 다른 기관에 물질을 운반을 해주고, 라는 노폐물을 내보내고, 라는 호흡계가 아니죠. 그래서 5번이 틀렸어요. 자, 다음 22번 보자. 입에서 소화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그림과 같이 시험관 A에는 녹말하고 증류수를 넣고, B에는 녹말하고 침을 넣은 후에 20분간 비커에 담아두었대요. 베네딕트 반응을 실시를 했대. 그러면은 여기서 베네딕트 반응을 보려면 결국에는 녹말이 분해가 돼서 엿당으로 바뀌었어야지 베네딕트 반응을 볼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죠? 자, 따라서 A하고 B하고 보게 되면은 이 중에서는 누구예요? 침을 집어넣어서 녹말이 분해된 B가 바로 황적색을 나타내겠죠. 왜? B에서는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가 됐기 때문에. 증류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서는 분해작용이 일어나지를 않았겠죠. 결국에는. 자,
다음에 23번. 그림은 호흡운동 모형을 나타냈는데 우리 몸의 폐에 해당이 되는 게 여기서 고무풍선이고 가로막에 해당이 되는 게 고무막이죠. 얘가 고무막을 밀어 올리면 가로막이 올라간 상황이니까 뭐야? 가로막이 올라간 상황이니까 날숨에 해당이 된다란 말이에요. 우리 몸의 변화는 날숨 상황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가로막은 올라가고 갈비뼈는 내려가서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서 흉곽의 부피가 감소를 하고 흉곽의 압력은 커져서 누구보다 커지는 거예요? 대기압보다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폐에서 공기가 밖으로 어떻게 돼요? 빠져 나가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결국에는 기체는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테니까. 다음에 24번. 다음은 세포호흡 과정을 나타냈는데 세포호흡이 일어나게 되는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요거죠. 그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즉 우리 몸 또는 생명체의 생활에 필요한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어내기 위해서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바로 뭐가 필요하다? 네, 세포 호흡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자.